시댁. 엄마, 그렇게 좋아? 오늘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네. 그럼 안 좋겠니? 의사 며느리 뒀는데? 우리 둘째가 어릴 때부터 여자를 그렇게 많이 만나더만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다니까. 오늘 결혼식에 온 친척 친구들 다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니? 우리 둘째가 제일 능력이 좋대더라. 솔직히 그렇지 않니? 보통 여자가 의사면 남자도 사자 붙은 직업 구하는 사람으로 고르기 마련인데 우리 아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잖아. 그런데도 우리 둘째가 사람 올리는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혜정이가 졸졸 따라다녔다고 하지 않니? 혜정이가 좋다니까 사돈도 봐라. 원래 같았음 사위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이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야. 인제 의사 며느리 덕 좀 먹었다. 동서가 성격도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어머니 검버섯 난 것도 말끔히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 피부가 하루 종일 반짝반짝했잖니. 앞으로 10년은 더 젊어지게 생겼어. 엄마 진짜 신났네. 그래도 너무 좋은 티 내고 그러지 마. 재수 씨 입장에선 부담될 수도 있어. 부담은 오히려 좋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공항에 도착했으려나? 결혼식 바로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러게 도시락 좀 싸줘야 되겠어. 들어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바로 비행기 타는 것 같은데. 기내식 나오겠지 뭐. 아니면 공항에서 대충 때우지 않았겠어? 뭐 10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30대 중반인데 알아서 했겠지.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현준아, 혜정이한테 전화했니? 동서한테요? 아니요, 부담될까봐 전화는 안 했는데. 부담은 잘 다녀오라고 연락을 해야지. 형님이 돼서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떡하니? 혜정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형님이 자기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최소한 나가 도시락 정도는 준비할 줄 알았다. 제가요? 저도 아침부터 메이크업 받고 한복 입느라 정신없었는데 전날은 날이 아니니? 좀 미리 준비해두면 얼마나 좋아. 그러게 그 생각을 못했네. 이미 가버렸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한 소리 하려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아서 참았는데 난도 이제 형님이 형님답게 행동하렴. 이 사람도 형님이 처음이니까 그렇지. 그 앞으로는 당신도 좀 신경 써. 보니까 재수 씨랑도 별로 안 친한 것 같던데. 응, 그래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수준이 달려있다. 1시간 후 차 안. 어머니 좀 과한 것 같지 않아? 뭐고? 동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도시락을 싸야 된다니. 신혼여행 가는 동서 형님이 도시락 싸야 된다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 어머니 평소에 나 번거로우실까봐 명절에도 음식 미리 시장에서 다 사놓으시는 분인데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좀 변하신 것 같아. 어머니가 뭘 변해? 새 식구 들어오니까 잘 보이자 이 말이지. 그리고 어디 그냥 식구야? 의사잖아. 집안에 귀한 의사가 들어왔는데 대접을 해줘야지. 동서가 물론 훌륭한 일하는 건 맞는데 나 들어올 때랑 비교도 되고 물론 나 들어올 때 불만 있었던 건 아닌데 어머니도 나 아껴주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뭔가 태도 자체가 다른 느낌이야. 당장 나 보고 동서 도시락 싸달라고 한 소리 하시는 것도 그렇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냥 엄마도 기쁘시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당신 들어올 때도 어머니 온종일 들뜨셨어. 참 며느리 얻는다고. 그렇게 느끼는 당신이 오히려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이라니? 그렇잖아. 드라마 보면 형님 동서간의 기싸움 장난 아니잖아. 연재도 많이 하고. 당신에 비해 재수씨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엄마는 당신이나 재수씨나 똑같이 대하고 있어. 그리고 재수씨 이제 결혼시켰다. 그러니 엄마도 감격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둘째 나도 저렇게 잘난 여자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냥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울 지경인데 돈 잘 버는 피부과 의사를 데려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좋아. 당신도 생각해봐. 감격스럽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오버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도시락도 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시락 싸주는 거 뭐 그리 어렵다고. 솔직히 당신 재수씨 처음 인사로 올 때 말도 잘 안 걸더만. 아까도 옆에 있는데 살갑게 말 한마디 안 걸고. 그건 어색해서 그렇지. 그리고 먼저 말 많이 걸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단답으로 말해서 나도 할 말이 딱히 없었어. 재수씨가 더 어색하겠지. 그럴 때일수록 당신이 더 친근하게 말도 걸어주고 그래야지. 엄마 말 못 들었어? 큰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야. 재수씨 신혼여행 갔다 오면 좀 친해지려고 노력해봐. 중간중간 카톡도 하고. 형님이 돼서 동서 여행 잘하고 있냐? 결혼식 하느라 고생 많았다. 그 정도 말해야지. 내가 말하면 부담스러울 거냐. 같은 여자끼리 며느리끼리 통하는 게 있지 않아? 무슨 큰며느리 역할이 그렇게 많아. 알았어. 나도 처음이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 처음 아닌가? 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의사 동서랑 친하게 지내면 당신도 좋잖아. 게다가 피부과 의사인데 이런저런 시술 좀 부탁해도 되잖아. 당신 요새 피부에 울긋불긋 뭐 많이 나잖아. 형님이라고 시술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게 더 부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나도 계속 지켜보다 그런 거야. 또 엄마 단소리 듣지 말고 알아서 잘해. 어머니고 남편이고 의사 동사 들어왔다고 들떴네. 아니, 두고는 안 친해지고 싶나? 희한하게 어머니랑 남편 대하는 말투랑 나 대하는 말투랑 달라서 그렇지. 오늘도 먼저 가서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린다. 화장도 너무 잘 먹었다 말해줬는데 아, 예 하고 말던데 내가 걷다 대고 어떻게 또 말을 붙여? 결혼식 다 끝났을 때도 고생했다 말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쌩가 버렸는데. 진짜 어렵네. 어려워. 동서 생긴다 해서 마냥 좋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도 오자마자 신경 좀 버리고 그러고 싶진 않으니 내가 더 노력해야지.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 남편 말대로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 수도 있지. 2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난데 어제 둘째 내외 한국에 도착했고 이따 저녁에 식사하러 온다고 하거든? 니들도 와야지. 와서 식사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고. 네. 그럼 남편한테 말해서 갈게요. 네, 될 수 있으면 일찍 좀 오렴.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네. 1시간 후 시댁. 이걸 다 하시게요? 거의 10인분 양인데. 다리 부러지도록 차려야지. 유럽에서 맨날 느끼한 것만 먹어서 얼마나 속이 느글거리겠니? 그리고 다 혜정이가 먹고 싶어한 거야. 재수씨랑 연락했어? 애가 얼마나 살가운지 이틀에 한 번꼴로 나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는 거 있지?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눈치도 있고 며느리 역할도 제대로 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현준아는 좀 찔리겠구나. 제가 전화 자주 못 드려서 그러세요? 어머니가 전화 드렸을 때 전화 자주 할 필요 없다 그러셔서 좀 불편하신 줄 알고. 불편할 게 뭐 있니?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전화를 안 하면 어떡하니? 솔직히 그동안 좀 서운했다. 그래, 나도 솔직히 좀 그랬어. 엄마가 뭐라 하지 말라 해서 그냥 둔 건데 재수씨는 벌써 이렇게 며느리 노릇하잖아. 당신은 큰며느리인데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언제는 진짜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시더니 말이 자꾸 바뀌시네. 남편도 별말 없다 갑자기 저러고. 아휴, 왜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동서 오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네.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뭐라 좀 했다고 바로 그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야? 아니에요. 전 그럼 야채부터 다듬을게요. 그래라, 좀 서둘러야겠다. 3시간 후. 어머,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거 다 차리셨네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괜히 제가 어머니 힘들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먹고 싶댔는데 당연히 해야지.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음식은 입에 맞니? 그럼요. 정말 맛있네요.
유럽에 2주 가까이 있으니까 한식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한식당도 몇 군데 갔는데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제야 입맛이 좀 도네.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서 저도 좋네요. 형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괜히 형님까지 고생하셨네요. 맞다. 형님, 계속 부엌에 계셔서 제가 선물을 못 드렸네요. 이거요. 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야, 명품 가방이네. 역시 재수씨 의사라 그런가 통도 크네요. 당신 첫 명품 가방 아니야? 나도 못 사준 걸 재수씨가 사주시네. 이래서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면 온 가족이 풍족하게 지내는 거다.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형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 갑자기 세련되졌네. 역시 사람은 뭘 들고 입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당신 출세했네. 그러게 동서 덕분에 명품 가방도 처음 드네.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나? 이렇게 나까지 신경 써주는데. 하긴 그동안 어색하고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괜히 미안하네. 어머, 근데 술이 다 떨어졌네. 아, 그래요? 제가 좀 사올까요? 아니야. 손님이 술 심부름하면 안 되지. 그 현주 밥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좀 사오거라. 마트도 코앞이니까. 네. 얼른 갔다 올게요. 그럼 사이다도 좀 사와. 속이 더부룩하네. 알았어. 좀만 기다려. 30분 후 시댁 앞 공원. 마트 줄이 길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늘 기다리겠다. 얼른 가야겠다. 근데 저 동서 아니야? 담배를 피우네? 담배 피우는 줄은 몰랐는데. 하긴 요즘 여자들도 담배 많이 피운다곤 하니까. 괜히 내가 나타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동서 들어가면 들어가야겠다. 근데 누구랑 통화 중인 것 같네? 그럴 테니까. 명품 가방 갖다 주니까 눈이 동그래져서는 술 심부름도 지가 자주 하더라니까. 그래. 네 말 듣기 잘했다. 야, 당연히 모르지. 명품 가방 자체를 처음 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짭을 줘도 모르지. 덕분에 앞으로 편하게 살겠어. 어머니 이미 넘어왔고. 그래도 양심상 어머님 명품 가방 사줬지. 돈이야 좀 깨졌지만 그걸로 앞으로 시집살이 막은거나 다름없으니 가성비 좋다고 해야지. 나도 이제 들어가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사준 가방이 가짜라는 거야, 동서? 깜짝아! 형님, 거기 계셨어요? 방금 통화 내용 뭐야? 나한테 사준 가방이... 제가 언제 통화를 했다 그러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설마 저 담배 피운 거 갖고 뭐라 하시려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저 담배 피우는 거 알아요. 의사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직업이거든요. 스트레스 계속 받는 거보다 담배 피워서 해소하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 형님은 담배 안 피우시죠? 하긴 형님이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요? 집안일만 온종일 하시는 분이. 뭐? 난 담배 갖고 뭐라 할 생각도 없었어. 동서가 방금 나한테 선물한 가방이 가짜라 그랬잖아. 나 똑똑히 들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이제껏 명품 가방 들어보지도 못했다면서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사다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품 모조도 일반 가방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기껏 선물 사다 줬는데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이유도 전혀 없고요. 솔직히 좀 속상하네요. 전 형님이랑 다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도 따로 준비했는데 형님은 고깝게 생각하시고. 아니, 내가 고깝게 들으려는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글쎄 통화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형님 좀 피곤하세요? 한참까지 들으시고? 좀 그러시면 제가 선물한 가방 검증이라도 받아보시던가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모처럼 모인 자리 분위기 망칠 생각은 없으시죠? 동서! 지금 이게 뭐하는...
동서? 아, 저러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동안 받은 느낌이 틀리지 않았네. 어떻게 가족끼리 있을 때랑 단둘이 있을 때랑 저렇게 달라? 내가 가방 사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진짜 황당하네. 1시간 후 차 안. 당신은 왜 내내 표정이 안 좋아? 재수씨가 당신 엄청 신경 쓰더만. 재수씨가 걱정하는데도 쌀쌀하게 대답하고 왜 그래? 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 글쎄 동서가 가방 때문에 그래? 모조품 사다 줬다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동서가 말했어? 나한테 따로 와서 얘기하더라. 사실은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모조품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 사드렸다고. 어머님 명품 사다 드렸는데 당신만 다른 거 사주면 차별한다고 생각할까봐 티 안 나는 모조품으로 산 건데 당신이 그거 눈치채고 기분 나빠하는 것 같다고. 사과까지 했다는데 당신이 안 받겠다 했다면서? 왜 그러냐 대체. 그 정도 있으면 괜찮다고 해야지. 정말 그렇게 정성 들여 사온 게 어디여. 뭐? 동서가 그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 동서가 통화하는 걸 내가 들어서. 됐어. 어쨌든 모조품 사왔다고 이제 막 들어온 새 식구한테 뭐라 했다는 거 아니야. 진짜 기선제압이라도 하려는 거야. 잘해보려는 사람한테 그러지 좀 말지. 하여튼 여자들이란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자기보다 잘난 거 같으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트집 잡고. 회사에서도 비슷한 거 많이 봤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집에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까지 왜 그래 정말. 내 얘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까지 이러면 나 진짜 섭섭해. 그리고 내 집에서 드라마만 본다고? 솔직히 집에서 한국하긴 어려나. 당신 드라마 좋아하는 것도 맞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동서가 지금 나 갖고 논다니까? 동서가 밖에서 나한테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나이도 많고 윗사람이니까 좀 잘해줘. 그래야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지. 온 식구가 당신 눈치만 봐야 되겠어. 아까 동생도 당신 어디 안 좋냐고 묻더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꼭 그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나 상관없이 하하호호 잘만 놀더만. 그래 내가 말을 말해야지. 무조건 동서 편만 듣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나중인데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하여튼 유치하기는.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동서가 무슨 일이야? 어머 어제 일 때문에 삐지셨구나. 뭔가 그럴 것 같더래니. 형님 그럼 이렇게 해요. 동서 삐진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 내가 동서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식구들 앞에선 그렇게 자랑해놓고 뒤에서 그런 소리 하면 당연히 빈정상하지 않겠어? 게다가 동서 나한테 사과도 안 했으면서 남편한텐 거짓말이던데. 거짓말이라뇨. 전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형님이 제 마음을 몰라봐 주셔서 그렇죠? 형님 저랑 딜 하나 할까요? 딜이라니? 제가 진짜 명품백 사다 드릴게요. 보증서 박힌 찐으로요. 대신 앞으로 제사나 명절 때 형님께서 일 다 하시는 걸로 해요. 어차피 저 오기 전까지 형님 혼자 다 했잖아요. 전 계속 공부하고 환자 보느라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물론 어머니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형님 어제 저 대하는 걸로 봐서 제가 진짜 빠지면 저 계속 미워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기브앤테이크로 제가 명품백 사주면 형님은 불만 없이 요리 전담하는 걸로. 재정적인 건 제가 얼마든지 어머니께 더 드릴게요. 가끔 형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마음 풀어요. 네? 가족 사이에 겨우 이런 걸로 삐지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만 피곤하잖아요. 저도 이런 쓸데없는 기싸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명품백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이겠어. 동서 오기 전에도 제사나 명절 때 시장에서 음식 다 사서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딜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과나 제대로 해줘. 사과라뇨? 저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 말은 다르던데요?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직접 하는데 그건 다 형님 몫이니까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형님은 처음 듣는 얘긴가 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예전에 기사 보니까 가정주부도 보수를 치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형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제안 받는 게 형님한테 유리해요? 어차피 형님은 요리 전담하실 건데 제가 거기에 명품백을 얹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세요? 아, 지방대학교 나오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시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품백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라고요. 난 애초에 동서한테 가방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필요했으면 내가 샀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통화 그만했으면 좋겠네. 나도 바쁜 일이 있어서. 동서가 모르나 본데 나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해. 그러셔요? 뭐 부업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부업 뭐 하는데요? 인형 눈알 붙이기? 아니 뭐 만들기 그런 거 하시나? 그거 해봤자 얼마나 버는데요? 그렇게 벌어서 명품백 언제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동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시 좀 그만하지. 동서 의사라고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 의사라서 무시하는 거 아닌데요? 오히려 형님이 저 의사라고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저 처음 볼 때부터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질투가 나면 진짜 공부 좀 하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 의사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형님,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저도 환자 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아니, 난 생각이 없는... 뭐야? 벌써 끊은 거야? 아, 정말 대놓고 무시하네. 동서 이러는 거 남편도 어머니도 서방님도 모를 텐데.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동서가 이럴 때에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틀 후 전화.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현주야, 얼른 좀 집에 좀 와라. 급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글쎄 일단 와보라니까. 어차피 나 집에 있을 거 아니냐. 얼른 오거라. 아,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 참, 벌써 끊으신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셔? 목소리가 엄청 다급해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있나? 1시간 후 시댁.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 전화 받고 바로 왔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고장이라도 났어요? 저번처럼 천장에 물이 샜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지. 아, 글쎄 오늘이 혜정이 생일이래잖니. 카톡에 떠서 방금 알았다. 하마터면 우리 귀한 며느리 생일도 깜빡할 뻔했지. 내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진료 일찍 마치고 둘째랑 같이 온대. 한 6시 정도에 온대니까 얼른 생일상 준비하자꾸나. 그럼 급한 일이라는 게 동서 생일상 차리라는 거였어요? 그치. 말할 시간 없다. 얼른 차리자. 어머니, 저도 집에서 엄연히 일하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일하는 중이었는데도 어머니가 급해 보이셔서 다 제치고 온 거예요. 근데 동서 생일상을 차리라뇨?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유치하지만 제 생일 땐 어머니 메시지 하나 보내시잖아요. 근데 왜 동서는 다르게 해요? 당연히 달라야지. 우리 혜정이는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랑 그냥 며느리랑 같니? 게다가 나한테 명품 가방도 사줬는데 내가 어떻게 생일을 모른 척해? 동서가 의사라서 저랑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께 선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거랑 차원이 다르지. 넌 그리고 큰 며느리라는 게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하니? 아무튼 시간 없어. 얼른 준비하자. 빨리. 아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의사 며느리가 도와도 그렇지. 투덜거리지만 말고 얼른. 시간 없다니까. 2시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아우, 고생 많았다. 얼굴이 그새 수척해졌네. 아들은 같이 안 왔어? 아,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난다 해서요?
더 먼저 먹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랬어? 아, 그래.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야지. 너 빨리 밥해라. 형님, 또 뵙네요. 형님은 어째 맨날 볼 때마다 밥을 하고 계시네요. 진짜 요리 잘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이렇게 의지하시는 거 보면. 잘한다기보다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도 손은 좀 빨라. 어디 한번 먹어보렴. 네? 근데 좀 짜네요. 이거 형님이 한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아까 간 봤을 땐 괜찮았는데. 응. 지금 먹어보니까 좀 짜네. 소금 간을 대체 어떻게 한 거니? 어머니, 아까 맛보셨을 땐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냐?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음식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면 어떡하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 동기도 의사 생활한 지가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진단도 잘 못하고 그런다니까요. 의사식이나 됐어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러니 형님도 그럴 수 있죠. 형님, 그냥 먹을게요. 어쩌겠어요. 저 받아먹는 입장인데. 동서, 방금 그 말 뭐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음식 간이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옳은 말했구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일을 안 시켜서 이런가 싶다.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천사처럼 대해주셨던데요. 어머니 성품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적당히 잡을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동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못할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안 그런가요? 그럼 회장이 말이 맞다.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냥 다음부터는 음식간 잘 맞추겠다 하면 되는 것 같고 뭘 그렇게 심통을 부려? 참, 도저히 못 참겠네요. 어머니, 그렇게 동서가 좋으시면 동서랑 같이 사세요. 이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을게요.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뭔데 내 짐을 내놓니? 어머니 집이라뇨?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첫째가 해준 집인데. 너 지금 네 남편이 해준 집이라고 유세라도 떠는 거냐? 형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그런 허세는 안 부리시는 게 좋았을 텐데요. 허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 큰아들께 물어보시든가요. 며느리가 해준 집보다는 아들이 해준 집에서 사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였는데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이렇게 저 찬밥 대우하실 거면 저도 어머니 찬밥 대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집까지 해줬는데 못하러 그런 대우를 받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한테 집 한 채 해달라고 하세요. 동서, 나한테 명품백 안 사줘도 되니까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어머니 집 한 채 해드려. 나가는 피부과 의사신데 그 정도 돈 하나 없겠어? 이 무슨... 잠깐 기다려라. 내가 전화할 테니까. 대체 무슨 소리 나는지 알 수가 없네. 직후 전화. 엄마. 왜? 나 해준 집 말이다. 이거 현주가 해준 거냐? 현주는 여기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고 하던데? 나 여태 네가 해준 집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현주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집을 해줘? 해줘도 돈 버는 네가 해주는 게 맞지? 현주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지? 이 집 네 명이 맞지? 뭐야? 와이프가 다 말했어? 아니 비밀로 하자더니 갑자기 그건 왜 말이 돼? 다 말했냐니? 비밀이리니? 그럼 현주가 해준 집이 맞다는 거야? 이 집도 현주 명이고? 아니 어디 그렇게 돼? 내가 여태 그걸 왜 몰랐어? 맞아. 와이프 명이야. 엄마한테는 말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몰랐지. 현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사실 전부터 조그맣게 사업 시작했어. 그게 잘 돼서 돈을 꽤 벌었고 엄마 집 한 채 해드리고 싶은데 사업 얘기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내가 해줬다고 하는 게 엄마가 그 집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내가 해줬다고 한 거야.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어? 좀 살다가 엄마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와이프랑 무슨 일 있어서? 이 무슨 일이야? 야 일단 끊어봐라. 여보세요? 엄마? 벌써 끄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급해 보여? 어제 분위기가 쎄한데. 직후 시댁.
자, 이현주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일 날 박는 대로 부동산에 집 내놓을 테니 그렇게 아세요. 어머, 그럼 정말 형님이 집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떡해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이? 나 그것까지 동서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 어차피 곧 생판 남이 될 텐데 말이야.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연주야. 그게 무슨 말이냐? 생판 남이 된다니? 말 그대로죠.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의사 동서 들어온 이후에 어머니가 저 찬밥 신세 하는 것도 그랬지만 남편이 어머니 옆에서 얄밉게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남은 것도 몰라서 그랬다 쳐도 모든 사정을 다 아는 남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며느리 도리도 안 한다 하셨죠? 글쎄요. 시어머니 집 해주는 며느리가, 그것도 시어머니 불편할까봐 그 공을 남편한테 돌리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딴 소리나 듣고 있는 거 보니 전 이 집 며느리랑 적성이 안 맞나 봐요. 동서는 적성이 꽤 맞아 보이는데 앞으로 동서 보고 며느리 노릇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만.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며느리 노릇을 다 하라뇨. 의사씨나 되는 똑똑한 동서가 그것도 못 알아들을 리는 없을 텐데. 연지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듣고 가렴. 저기,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보다. 너같이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어딨다고. 아니가 집 사줬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내가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내가 미안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그러지 마렴. 난 너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사업해서 시어머니 집 사줄 정도로 성공했을 줄은 몰랐다. 그럼 제가 집 안 사드렸으면 아까처럼 똑같이 의사 동서랑 비교하면서 전 무시해도 된단 말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끼리 다정다정하게 지냈잖니. 아니요, 이미 결정은 됐네요. 이제 다정다감하게 지내실 의사 며느리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의사 동서가 이 집보다 훨씬 더 큰 집 해줄 텐데? 그치, 동서? 아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해드려요. 저희 집도 대출 잔뜩 꼈는데.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진정하세요. 저도 실수했네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행동해선 안 되지. 어머니나 동서나 속물인 게 딱 똑같네요. 두 분 아주 잘 통하시겠어요? 그럼 갑니다. 연주야,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연주야. 형님. 나가버렸네. 이러다 진짜 집 팔아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어머니, 그렇게 제대로 좀 알고 계셔야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여기 어머니 말고 또 있어요? 전 형님 가정주부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 집까지 해준 능력자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했죠. 집까지 해줄 정도면 사업이 꽤 성공했다는 건데. 진작 잘 보였으면 저도 병원 일하는데 좋았을 텐데 어머니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야, 그러는 너는 들어보니까 형님 대접도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 이럴 일도 없죠. 아씨, 짜증나. 형님 저대로 이혼하면 저 혼자 며느리 노릇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일 발생하면 저도 확 이혼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야, 너까지 왜 이래 정말. 다 네 생일상 차려준다고 이렇게 된 일 아니냐. 그러게 누가 상 차려달랬어요. 원래 고급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려고 했는데 촌스럽게 누가 생일상을 먹는다고. 씨. 생일날 이게 뭐야. 짜증나 죽겠네. 저도 이만 갈게요. 야, 너까지 가면 어떡하니? 며느리들이 왜 다 이 모양이야. 이놈은 왜 집 마누라가 해준 집이라고 안 한 거야? 이러 좀 좋아. 정말 이혼할 생각은 아니겠지? 1시간 후 집. 당신 어디 있어? 이제 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갑자기 짐을 뺀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미 들었구나. 그럼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
서류 내가 떼왔고 당신은 작성만 하면 돼. 뭐? 진짜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럼 가짜로 이혼을 하겠어? 아유, 왜 그래? 엄마가 실수 좀 한 것 같고 어른들이 다 그렇지. 네 엄마가 실수한 걸 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자식인 네가 이해해. 너도 네 엄마랑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더만. 그리고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고 오는 길에 중개인하고 연락했는데 안 그래도 그 아파트 희망하는 사람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다고 하더라.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네 엄마 짐 다 빼라고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엄마가 당신한테 엄청 미안해. 그리고 나도 실수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 이성을 찾고. 나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감정적인 건 그동안이지. 집안일 하랴 사업하랴 정신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시집 올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준 그 마음 하나 믿고 당신이 좀 서운하게 굴어도 이해하고 넘어갔어. 근데 의사 동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냉대를 하니 그때 그 마음도 진심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러니 내 입장에서 이혼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니까. 앞으로는 안 그럴게. 엄마도 당신이 집 해줬다는 거 아닌 이상 재수 씨랑 비교하고 그러진 않을 거야. 애초에 집을 사줬다고 비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며느리면 똑같이 대해주는 게 맞지. 더 잘나면 잘해주고 못나면 냉대하고. 이게 맞아? 난 그런 취급 받으면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싶지 않네. 그러니까 그런 대우 당신이나 받아. 그럼 서류 작성하는 대로 연락해. 재산분할까지 진행하려면 서둘러야 되니까 신속하게 작성해주길 바랄게. 여보, 이렇게 간다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단단히 기분 이상했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갑자기 왜 저래? 진짜 이혼하면 나만 손해인데. 당장 엄마 집까지 판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로 모셔? 미쳐버리겠네 진짜. 엄마도 작작정하지 진짜. 왜 이런 사달을 받는지 모르겠네 이씨.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알고 있어. 무슨 일이야? 너랑은 연락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저기, 형님, 제가 버릇없이 군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좀 푸시면 안 될까요? 형님이 그러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말 부동산에 집도 내놓으셨다면서요. 꼼짝없이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게 생겼어요. 저 가뜩이나 병원 일도 힘든데 어머니까진 못 모셔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 내놓은 것도 취소하시고 아주버님랑도 잘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평생 동서로서 충성하며 살게요.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웃기잖아.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충성은 무슨 충성? 그리고 동서, 자꾸 나랑 협상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난 너랑 협상할 위치가 아니야. 협상도 급이 맞아야 하는 거지. 네가 어머니를 모시든 말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난 이대로 집도 팔 거고 이혼도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애초에 네가 간섭할 자격도 없어. 그럼 이만 끊을게.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좀 푸세요. 네? 제가 드린 명품 가방도 진품으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동서도 이제 알겠지만 그깟 가방 살 능력 나도 충분히 있어. 내가 그동안 거지라서 못 산 게 아니거든. 그깟 조그만 가방에 몇백씩 쓰는 게 돈 아깝다 생각해서 안 산 거였어. 근데 이제 혼자 될 거고 그럼 돈이 남아 날 테니 가방 몇 개 정도 사도 되긴 하겠네. 백화점이나 가야겠다. 그럼 끊을게. 형님, 끊으셨어요? 어떡하면 좋아. 꼼짝없이 나만 며느리 노릇하게 생겼네. 나 미쳤지.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하는 건데.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이혼 못 해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혼 과정에도 재산분할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어요. 남편은 제 사업이 자기랑 결혼하면서 시작한 거니 사업소득의 절반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 사업에 기여한 점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사업과 집안일을 병행했다는 것을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제시했고 그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사업소득은 제가 다 갖고 올 수 있었어요. 물론 시모에게 해준 집도 제 재산으로 분류됐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이랑 제 명의로 된 집과 남편의 근로소득만 절반씩 나눠 갖게 됐네요. 판결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달려와서 정말 이렇게 끝낼 거냐고, 지금 재수 씨도 어머니 못 모신다 해서 자기가 간신히 마련한 원룸에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고, 이제라도 같이 잘 살아보지 않겠냐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법원까지 들락거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있을 때 잘하지. 조 읽고 외양 광고 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일러주곤 그 뒤로 연락을 끊었네요. 저는 그 사이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져서 집에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일을 도와주는 직원도 벌써 5명이나 되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일이 점점 잘 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음 참지 말고 진작 이혼할 거리란 생각마저 드네요. 아, 최근에 동서 병원을 지나치다가 동서를 마주쳤어요. 동서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이혼을 한 후 온갖 며느리 역할을 자기가 다 해야 됐고 다 견디지 못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버릇없이 굴었던 거 죄송하다고,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한다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동서 모습이랑 다른 것 같아서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아서 받아줬어요. 그 뒤에는 동서랑도 연락한 적이 없네요.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시기가 지나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시간 날 때는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죠.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아가네요. 다음 주에는 긴 여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해요. 엄마를 모시고 발리 2주 동안 다녀올 건데 엄마를 모시고 가는 첫 해외여행이라 마음이 설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